예, 안녕하세요. 클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강사의 일생도, 강사의 일평생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게 예전에도 말했지만, 1년에 시험 4번 보면 끝이, 1년이 그냥 가고요. 1년에 특강 2번 하면 1년이 가고, 1년에 시험 대비 4번 하면 1년이 가버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쏜살같이 흐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쏜살같이 흐르는 게 강사들의 인생, 아니면 일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는 게, 이 선생님들이 매번 똑같은 거로 인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이러다가 또 조금 애들이 또 들어오면 또 숨통 트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맨날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완전히 죽상을 했다가 또 좀 잘 나오면 또 행복해지다가, 또 애들이 나가면 또 죽상을 하다가, 또 애들이 들어오면 또 행복해지다가, 이런 삶을 계속 살면서 너무너무 그러한 삶을 싫어하거든요. 그러한 삶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삶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여기를 탈피하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 여기서 더 좋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본인이 고수하던 그거를 잡고 놓지를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매몰되는 삶을 살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못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어떤 꽁트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법사가 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어떤 거지한테 가가지고, 마법사가 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말하는 거면 100%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거지 밥통 있잖아요. 이 밥통을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거지는 그 밥통을 뭐 이렇게 뭐 나무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바가지 뭐 요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남들이 걷어차도 절대 깨지지 않는 철 밥통. 예. 밥통을 나무나 플라스틱이 아닌 철 밥통으로 해달라고.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우리 강사들한테 누군가가, 동네 학원 강사들한테 누군가가 소원이 뭐냐고 말하면요, 그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라고 하냐면, 월 1,0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할 강사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니면 100명의 애들을 뭐 가르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50명의 애들을 가르치게 해주세요랄까, 100명을 가르치게 해주세요랄까. 왜냐면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 돈 1,0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어떤 저보다 나이 많은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과로사하는 직종이, 사람이 과로사하는 직종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는 만큼 먹는 그런 직종이래요. 대표적인 직종이 운전기사, 운전기사, 학원 강사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대로 먹는 이런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운전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한두 시간이라도 더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망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과로사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20대였을 때 그렇지 않아도 그 대치동에 과로사 하던 그런
국어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 국어 강사는 그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혼이야, 신혼. 국어 강사였었는데 그 강사가 찍어준 게 수능에 나왔어. 진짜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이 학원 저 학원 그 강사를 막 모시고 특강 강사를 막 모시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과로사로 심장마비에 걸려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신혼이었던 그 국어 강사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냥 남자 강사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 아는 저보다 나이 좀 더 있는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과로사를 하는 직종 중에 가장 많은 게 운전 기사하고 학원 강사라고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또 무슨 메일이 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어떤 분이 이제 부부가 이제 일을 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고등부를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어 하신다는 거야, 고등부 가르치기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애들이 너무너무 못하고 안 하니까 그냥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해줘야 그제서야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이 아닌 곳에서 따로 공부하는 게 절대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점수를 높게 만들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냥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같이.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뭐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이런 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뭐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이거는 뭐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그게 없어요. 그냥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해주는 거야, 보충을.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애가 나한테 이제 배우는 애라면 어떻게 해? 얘는 나하고 있을 때만 그 시간만 공부를 하는데, 그럼 얘를 시험에 붙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 잘 보게 하려면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하는 그 세월을 버텼는데 너무너무 이제 남편이 너무너무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더 푸시를 하면 정말 과로사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남편을 좀 쉬게 하라고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분은 아직도 열정이 있고 애들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분은 고등부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초, 중, 뭐 초등학교가 더 많고 이렇게 중학교 이거니까 아직은 열정이 있는데, 고등학생만을 가르치는 남편은 이제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뭐 요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노하우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뭐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A4 용지 몇 장 안 되는 분량으로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애들한테 딱 주는, 이게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중등부 얘기예요. 중등부. 고등부는 이거를 나눠줄 수가 없는 게, 고등부는 모든 게 변형이에요. 모든 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고등부는 모든 게 다 변형이거든요. 네, 그 변형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고등부 때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자료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자료를 좀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 얘의 독해 실력을 쫙 끌어올려서 정말 고등학교 때 가서 이 독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look 다음에 into가 나왔는지, 그럼 look into는 왜 무슨 뜻인지, 뭐 이런 식으로 look at 또 아니고 look 뭐 다른 것도 아니고 look into는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비슷한 뜻으로 다른 영어로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한 줄을 읽고 해석과 동시에 왜 여기에 컴마가 들어가고 왜 여기에 이 전치사가 쓰이고 왜 여기에 더가 쓰이고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고등학교에서 잘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게 교과서 있죠. 모의고사 있죠. 또 뭐 EBS 교재로 뭐 독해 교재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선생님 또 핸드아웃 있죠. 한 과목만 해도 이 5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5개를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5개에서 이거를 공부를 해도 이거를 달달거리고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혹시 달달거리고 외웠다고 한들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읽으면 그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이게 문법적인 사항이 왜 이렇게 되고 또 글이 이렇게 글의 흐름까지 파악이 되는 이런 게 그냥 한 번 읽음으로써 그게 되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1등급 받고 이제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때 딱 봤는데 해석부터 막혀. 아니 단어도 몰라. 단어도 모르는 게 수두룩 빽빽이야. 그리고 해석도 못해. 이런 애들을 어떻게 어떤 요령을 피우고 어떤 매직을 쓰면 그런 애들을 1등급을 맞게 하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시대는 변해가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올해 했던 게 똑같고 작년이 했던 게 똑같고 10년 동안 해왔던 게 똑같고 내가 좌절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게 만약에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헤어나오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예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온라인 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온라인 강의의 단점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프라인에서는 한 명 들어오면 3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 들어오면. 그런 애가 10명 들어오면 3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아무리 내가 올리고 그래도 이게 시간이 쌓이질 않으면 돈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의 매력은 뭐냐면 한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방향으로. 절대로 빠꾸를 할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뒤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앞으로만 간다. 앞으로만. 예. 그래서 시간이 쌓이면 더더욱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6시간을 여태까지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이걸 갖다가 이제 턴을 할 생각이 정말로 있으시면 한 본인이 했던 거에서 1시간 정도를 줄여서 1시간 정도는 이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하는 건 정말 어디 뭐 표시도 안 나지만 온라인으로 매일매일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표시가 확 납니다. 이게 한 달만 1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표시가 확 나고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수익이 없어도 매일 1시간 동안 1년 동안 뭔가 온라인 베이스로 뭔가를 저장한다는 느낌으로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거나 아무튼 이게 지식 저장소 같은 느낌으로 이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생기게 되고 이게 절대로 뒤로 가진 않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요. 뒤로 잘 가요.
저한테 뭐 이렇게 의뢰하고 뭐 물어보고 이러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정말 잘 나갔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줄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혔던 방법이 지금은 안 먹히는 이런 이제 시점이 된 거니까 과거에는 먹혔지만 지금은 안 먹히는 이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온라인 베이스로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처럼 그냥 지식 저장소처럼 저 같은 경우 이제 독해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니어 리딩 튜터를 다 끝나고 리딩 튜터 세 번째 실력의 중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수능 마무리 부분이 됩니다. 이제 수능 마무리 부분이 끝나면 저는 고1 모의고사 시뮬 뭐 전국 3개년 모의고사 이거를 고1, 고2, 고3 이렇게 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정도는 확실히 올릴 건데 저처럼 그렇게 저장하듯이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온라인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좀 좁히세요. 좀 좁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분을 알았냐면 파닉스만 2달 완성으로 파닉스만 집집 이렇게 가정 이렇게 다니면서 파닉스만 그 가르치는 그런 교사 분을 알았었는데 그분이 어떤 한 장소에서 장소만 얘기해 드릴까요? 예, 분당입니다. 분당. 그분이 이제 분당 판교 이제 거기서 파닉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정말 한국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A는 애 발음 뭐 이래가지고 APPLE F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런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거를 하면은 약간 애들 발음만 망쳐질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도 그걸 엄마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열광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분이 이제 그때는 집집마다 이렇게 과외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온라인 베이스로 이런 걸 온라인 베이스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분하고 연락은 안 되지만 그분은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온라인 베이스로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방문도 하지만 온라인 베이스로도 하고 꽤 유명해서 이렇게 광고를 안 해도 꾸준히 이렇게 일이 들어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파닉스만 하는 거. 만약에 그걸 좀 줄여서 파닉스에 대한 영상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튜브가 좋겠죠. 계속 올리면 문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적극적으로 나한테 줌 수업으로 이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온라인 베이스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구독자가 몇 명 없어도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해. 맨 처음엔 오프라인 90이고 온라인 10이야. 근데 이게 점차 이제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온라인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애들은 오프라인으로는 안 가르치고 온라인으로만 가르치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넓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좁게 그리고 저 아는 분도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반포 쪽이었어요. 그분은 반포 뭐 요쪽이었었는데 그분은 이제 중학교 예비 중학생 이제 6학년들을 대상으로 두세 달 정도짜리 중학 문법만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중학 문법만. 근데 그분도 광고를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고 누구 소개로 했다 그러면서 소개. 그래서 굉장히 그 애들이 많았던 그런 이제 강사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분이 자기 유튜브 파서 아니면은 또 유튜브 말고 또 다른 베이스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애들을 모집을 하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면 좋은 게 자기 동네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좋지. 자기 동네에서는 뭐랄까, 나하고 맞는 애들이 없어. 그렇지만 전국 단위에서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애들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오프라인을 좀 뛰어넘어서 온라인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온라인을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온라인을 시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내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뭐 1시간 더 해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큰 차이를 만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는 매일 30분씩만 어떻게 지식을 저장하거나 뭐 30분씩만 뭘 이렇게 올리거나 이래도 그런 식으로 한 달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1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이게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먹혔어. 그래서 계속 이걸 너가 몰라서 말하는 거야. 옛날에 이게 먹혔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크나큰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제일 빨리 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10년 전에도 같은 일을 했고 이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봤을 때 이보다도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하는 거 하나 말고는 1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애들하고 같이 이거를 또 학원업을 하시고 이제 학원업이 끝난 이후에도 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이래야 되니까 평생을 그냥 학생과 부모님 그 속에서 그냥 허덕허덕 하면서 이제 사시는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는 그걸 언제까지 병도 안 낳고 병도 안 나면서 언제까지 그걸 참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요즘에 3시간 이상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튜브 보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그걸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하루 6시간을 하면 그래 올해는 하루 5시간만 하자 하고 그 나머지 1시간을 온라인 쪽에 물꼬를 트는데 좀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